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M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상이 됐었던 폼 483. 이게 원래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사실 23일 밤부터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료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 폼 483의 내용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돼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의도치 않게 다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출된 폼 483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23일 밤부터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24일, 그러니까 1월 24일에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1.62%로 연휴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밀었다가 그걸 급속도로 회복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주가입니다. 이 주가에 제가 볼 때는 진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폼 483 이번에 유출된 건이 나쁘지 않게 잘 작용이 되었지 않았느냐. 예,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할 거는 폼 483에 대한 원문,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 폼 483을 받고 나서 NAI를 받은 기업이 있고 OAI 기업을 보고 결과가 나온 기업도 있고 VAI 기업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요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폼 483 이거 유출된 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확실한 실적주를 하나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AB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HLB와 관련해서 이 폼 483 내용이 드디어 이제 어쨌거나 공개는 안 했지만 유출이 다 됐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HLB가 주가 자체가 뭐 잘 방어를 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외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나왔었던 신한증권 단기 창구의 매도 정도 물량이고 그리고 신한창구의 물량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장 초반에 팔았다가 다시 되사고 약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쭉 파는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신한증권의 최근 한 달간의 순매수, 순매도 동향은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일단 참고로 하시라고 수급적으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폼 483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폼 483 내용을 좀 보면 막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네. 요게 이제 세 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와 같은 건에 대한 자료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 등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런 자료들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사인도 드리고요. 꼭 여러분들 문자 꼭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오브저베이션 1. 오브저베이션 1.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브저베이션 2가 나와 있죠.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오브저베이션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브저베이션 1입니다, 여러분. 오브저베이션 1이에요.
이게 뭐 내용이 영어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굳이 그 전부 번역해서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닙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생물 오염 관리 그 건과 관련된 거예요. 오염. 그러니까 이 그 바이오 의약품 허가는요. 항상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오염 공정 문제를 항상 들고 나와요. 예, 미세한 경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항상 이 폼 483에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CRL2 받고 이런 건에 대한 지적이 역시 있었습니다. 네, 있었지만은 그거는 결국 이제 20일 후에 일라이릴리는 결국 승인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허가는요. 항상 폼 483의 단골 메뉴로 그냥 등장하는 것이 오염건에 대한 이야기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요 건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하튼, 이 오브저베이션 1에서 이 오염 문제건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이따 일라이릴리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OAI를 받았느냐, 또는 NAI를 받았느냐, 또는 VAI를 받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폼 483을 받고도 NAI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명단을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관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NAI를 받은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VAI를 받은 기업. 네, 요거는 이제 VAI 그 결과를 받은 기업들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끝부분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OAI.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안 된 사례, 요 사례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 오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전에 CMC 1차 CMC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10개였죠. 근데 이번에는 고작 3개 정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서제약과 엘레바에서는 서로 이 폼 483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평가한 결과 경미한 3건이라고 결국 결론을 내렸고, 진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건의 폼 483을 분명히 보고 계열사를 매수를 했던 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항서제약의 지적사항은 3개로 제한적이다. 그리고 경미한 사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사례를 봐서 OAI로 이어진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이 정도의 마이너한 3개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에 지적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최소 VAI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주가 자체가 막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복원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냥 폼 483이 공개되니까 오염권에 대한 문제가 그냥 거론된 것만으로도 매물이 나왔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회복하는 정도의 모습.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자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외인들의 매매 자체도 평상시와 다름없고
하방 경직성 있는 이런 그 뒤끝이 좋은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된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폼 483이 공개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회장의 계열사 매수한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점 뭐 이를테면 데이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장비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의약품 실사에서는 상투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균, 멸균, 공정, 언급입니다.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항상 상투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HLB, 리보캄넬리주맙하고 지금 현재 경과되는 과정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그때 기사입니다만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CRL을 받았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RL을 받았습니다. 네, 받아서 BLA를 재제출해서 결국은 클래스 2를 받았어요. 네, 클래스 2를 받았습니다. 클래스 2를 받았지만은 CMC 제실사후 폼 483이 발행이 되고 20일 정도 지나서 미리키주맙이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요 사례도 우리가 분명히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폼 483이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도로 주가가 마무리됐고 외인들 매매 뭐 별 변동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릴리 건이나 뭐 진회장의 계열사 매수 그리고 근원적인 뭐 문제 제기가 없다. 뭐 이런 건이라고 한다면 바이오 의약품 실사에서 상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정도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기대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2월 초쯤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푸드파 기준으로 일단 3월까지 기다려본다.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되 2월 초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좀 대응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좋은 정보 제공하고요. 이런 건들에 대한 도움은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